생각해보세요. 칼로 깎아내거나 불로 녹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힘으로 꽉 눌러서 금속의 모양을 바꾸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단조라는 기술인데요. 오늘 이 강력한 공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는 비행기 엔진이나 자동차의 심장 같은 부품들 있잖아요. 정말 극한의 힘을 버텨내야 하는 것들.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깎아서? 녹여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단조 기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맞아요. 압착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찰흙을 꾹 누르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으로 금속을 눌러서 모양을 아예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단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소성 변형이라고 불러요.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변형이란 뜻이에요. 단조는 바로 이 소성 변형 원리를 이용해서 보통은 뜨겁게 달군 금속에 엄청난 압력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 공정인 거죠. 좋아요. 그럼 단조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제일 단순한 형태인 업세팅이라는 걸 보면서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나와요. 바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죠. 만약에 마찰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라면 원통을 위아래로 누르면 그냥 예쁜 원반처럼 납작해지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금속이 금형에 닿는 윗면이랑 아랫면에서 마찰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잘 안 퍼져나가려고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운데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걸 배러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꼭 술통처럼 생겼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마찰이에요. 이 인용문이 딱 짚어주는 것처럼 금속이랑 금형이 만나는 면에서는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력 때문에 그냥 누르기가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공학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원리는 알았으니까 단조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기술인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단조는 그냥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공구함에 여러 연장이 있는 것처럼 금속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는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 있거든요. 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스웨이징으로 굵은 봉을 가늘게 만들 수도 있고, 피어싱으로 한쪽만 푹 파내거나, 펀칭으로 구멍을 뻥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딱 하나예요. 금속 덩어리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보내는 거죠. 아주 복잡한 모양의 부품들은 주로 폐쇄형 단조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말 그대로 닫힌 틀 안에서 금속을 꽉 찍어내는 건데요. 이때 재밌는 게 플래시라고 부르는 잉여 금속이 틀 틈새로 삐져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플래시가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면서 저항을 만드니까 틀 내부의 압력이 확 올라가요. 덕분에 뜨거운 금속이 틀의 아주 구석구석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다루는 공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도 따르겠죠?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부품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단조 공정이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단조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결함은 꽤 다양해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에 쩍쩍 금이 갈 수도 있고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힘이 안쪽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특정 온도에서 금속이 갑자기 엿가락처럼 뚝 부서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표면 균열. 이건 주된 원인이 바로 온도예요. 금속이 충분히 뜨겁지 않아서 딱딱한데 이걸 억지로 변형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표면이 그 힘을 못 이기고 터져버리는 거죠. 쩍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분명히 우리는 밖에서 안으로 꽉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재료 안쪽에서는 반대로 바깥으로 잡아 당기는 힘, 이걸 인장응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힘이 생겨요.
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줄다리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불완전 단조는 말 그대로예요. 힘이 재료의 깊숙한 중심부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망치로 탕! 때리는 방식은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충격이 표면에만 퍼지고 깊은 곳은 잠잠한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부품의 속까지 제대로 단련시키려면 망치보다는 거대한 프레스로 지그시 꾹까지 눌러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단조가 잘못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까다로운데 왜 굳이 단조를 쓸까 싶으시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단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강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유동선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단조된 금속 안을 들여다보면 힘이 흘러간 길을 따라서 결이 생겨요. 원래는 제멋대로 흩어져 있던 금속의 내부 결정들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으면서 부품 모양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쫙 정렬되는 거죠. 바로 이 아름다운 결이 단조툼이 그토록 강한 이유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단조 전에는 금속 내부가 그냥 모래알처럼 방향 없이 흩어져 있죠. 그런데 단조를 거치고 나면 어때요? 이 입자들이 부품의 윤곽을 따라서 마치 강물이 흐르듯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요.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이 결을 따라서 힘이 쫙 분산되니까 그냥 깎아서 만든 부품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잘 정렬된 내부의 결, 즉 유동선이 외부의 힘을 부품 전체로 아주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것. 이게 바로 단조 부품이 왜 항공기 엔진이나 자동차 서스펜션처럼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곳에 꼭 쓰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 마지막 인용구가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단조는 그냥 겉모양만 뚝딱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금속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내부 미세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태생부터 다른, 근본적으로 훨씬 강한 소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튼튼한 공구를 쓰거나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로 갈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저 핵심 부품 안에는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힘으로 빚어낸 보이지 않는 강철의 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그게 바로 단조라는 기술의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